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지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규 실업처당 청구 건수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처음으로 50만 건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수치를 한번 짚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93%,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34,54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8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201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37%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역시도 500명대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25명입니다. 주말을 앞둔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는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19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79%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9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2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75종목이 오르고 있고 258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1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4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377억 원, 또 개인은 1,910억 원을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2,257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53억 원, 또 개인은 2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9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보다는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의 호재 덕분인지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웅제약을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나보타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지금 8%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볼루스에 지급한 로열티와 합의금이 1분기에 모두 반영됐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대웅제약의 전망을 조금 더 밝게 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유통업종들 잘 가고 있는데요. BGF 리테일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6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롯데쇼핑을 보시면 3.29%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살펴보시면 2%대 오름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9만 4,4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휠라홀딩스를 살펴볼 텐데요. 자회사에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자회사인 아쿠시데트가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세히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1분기의 매출은 5억 8천만 달러, 또 영업이익은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주들 오늘 장 초반에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가는 49,3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역시도 1에서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건설까지 살펴보시면 1.3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지금 3에서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CJ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CJ 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강하게 마감을 했던 CJ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마감 때와 마찬가지로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세히 실적을 조금씩 짚어보시면요. CJ 매출은 7,919억 원, 또 영업이익은 9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1,171억 원, 또 영업이익은 17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지만 지금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때문인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마시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셀트리온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분 내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인데요. 지금 휴마시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9%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진 탓인지 파란불을 음봉을 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9,750원, 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가 넘어가기도 하는 상승률을 지금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임상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의 주가를 먼저 짚어보시면요. 23%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비만 봤을 때도 2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특수건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장 초반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음식료품, 유통업종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업종들은 철강 및 금속 업종과 전기 전자 업종, 화학 업종이 있고요. 대다수의 업종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건설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통과 제약, 기타 서비스, 운송 업종도 1에서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하락하는 업종들을 짚어보시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좋은 만큼 하락하는 업종들보다는 상승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락하는 업종들 짚어보시면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는 1%대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인터넷과 일반 전기전자는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밖에 날씨가 지금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네. 심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인가요? 밤이 찾아온 아침. 밤이 찾아온 아침. 시적이시네요. 지금은 네. 이제 밤입니다. 지금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후 10시 같은 그런 맞아요. 시간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싶으세요? 농담이고요. 네. 오늘 좀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왜냐면 무슨 예전에 일이에요? 네. 예전에 10년 전에 땄는데 네. 갱신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갱신한 네, 날이세요? 그래서 이따 가야 되는데 큰일 네. 났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아, 우산 해도 지금 밤이라 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연기를 해야 되나? 이 면허 좀 받아야 조금 돼.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갱신 네. 제가 미리 신청을 했는데 네. 그 면허증이 만들어요. 네네. 사진이랑 이렇게 저도 만드는데 받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신청해가지고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안 받으면은 네.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또 신청을 또 다시 해야 돼가지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비바람을 헤치고 네.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네, 밤에. 바랍니다. 네. 네, 이 밤길에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포함되는 기준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 200개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네, 그냥 시가총액으로 200개 종목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반영은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200개가 가장 1순위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00%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매일 이게 주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주가 변하다 보니까 물론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해요. 거의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한 20년 넘게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압도적으로 지켜오고 있죠. 하지만 200위, 201위, 202위 이런 친구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뭐 300이 갑자기 192위로 올라서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맨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211위 하던 애가 갑자기 189위 됐다고 그거를 바로 편입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시가총액 매일매일 하는 걸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네.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거는 또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근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남양유업 뭐 이런 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했죠. 아무튼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횡령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뭐 시가총액이 만약에 뭐 30이나 50이 70일 하더라도 심사를 해가지고 제외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가총액이 200위권 안에 들더라도 그런 게 있고 또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비제조업 몇 개, 뭐 바이오주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뭐 200위권 안에 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180이, 170이 들었는데 심사를 할 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이렇게 몇 개가 형성돼야 되는데 포트폴리오에 네. 그거에 이 친구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심사에 떨어진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있어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이거를 볼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1순위고 또 그 다음에 제조업인지 비제조업인지 이런 업종별로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형성이 뭐 제조업 50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제조업 5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이오주 50개 뭐 첨단산업주 50개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하고 또 거래량도 봐요. 대기업 중에서 거래량이 되게 없는 기업도 있어요. 진짜 거래량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전에 BYC. BYC는 저는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네. BYC는 좋아하는 기업인데 뭐 실제로 저도 막 추천을 하고 했었는데 BYC 거래량 하루에 한 주 거래된 적도 있어요. 한 주? 네, 하루에 한 주. 진짜로 이거 실화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도 네.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얘네가 심사를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이것도 제외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네. 아무 상관 없는데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한국거래소 심사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만약에 뭐 제가 만약 세력이에요. 2천억 원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그러면 세력들, 제가 2천억 원 갖고 있잖아요. 제 세력은 또 친구들 인맥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얘도 2천억, 3천억 갖고 1조를 확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매수를 확 내버리면 이게 상한가 한 3방 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너무 없으면 상한가 3방,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코스피 200에서 또 제외시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100% 시가총액으로 순위는 아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가장 우선 반영되는 건 맞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코스피 200 지수의 PER과 PBR이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기보다는 다른 나라와도 좀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200 지금 PBR, PER 가치 평가를 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네. 우리가 이제 각 개별 종목으로는 PBR, PER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시장 PBR, PER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이제 또 시장이 저평가됐는지, 네. 우리나라가 시장이 해외에 비해서 저평가됐는지 보는 기준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나라 저평가요? 네, PBR, PER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저평가돼 오. 있어요. 우리나라 PBR이 지금 1.3, 그리고 PER은 24입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피 200이 그렇고요. 그냥 코스피 전체 기업들 있잖아요. 이것도 네. 지금 PER이 26, 그리고 PBR은 1.3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오르긴 했어요. 지수가 지금 3,000 넘어가잖아요. 코스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근데 선진국보다 훨씬 쌉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미국, 뭐 일본, 영국 뭐 등등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23개국 선진국 대표 지수의 PER이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4, 26이니까 더 싸죠. 수익성 대비. 그리고 23개 선진국 PBR은 3.1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1.3이니까 굉장히 반토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50% 이상 세일인 구간이다. 선진국 대비.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선진국이거든요. 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뭐 GDP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 무역 규모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죠.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 뭐 8위권, 7위권 하는 국가잖아요.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국가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23개랑 또 비교하니까 우리가 훨씬 싼 구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싸다. 싼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출렁거릴 수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몇 년 단위로 보면은. 자, 그리고 그럼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10위권 안에 들은 선진국인데, 개발도상국들, 네. 이제 후발주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 후발주자 개발도상국들이랑 비교해도 우리가 쌉니다. 그래요? 네, 네. 전혀 의외의 결과예요. 저는 사실 네.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미국이나 얘네보다 우리가 싸지만 네.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들이랑 해도 우리가 네. 더 굉장히 쌉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죠? 저평가돼. 보면요. 네. 중국, 인도, 브라질, 물론 중국의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개인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개별로 봤을 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도 1인당 GDP는 엄청나게 낮죠. 그래서 브라질 뭐 이런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이라 하죠. 뭐 중국이 사실 뭐 G2라고 불리면서 세계 중심의 2개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미국과 양대 산맥인 건 맞는데 1인당 GDP가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하다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신흥국인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이 평균적으로 PBR이 2.1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1.3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보다 싼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2.3배, 또 인도는 3.4배, 브라질은 2.2배를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저평가돼 있어요. 한마디로.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개발도상국 신흥국가랑 비교해도 저평가돼 있고 선진국가 비교해도 저평가돼 있고 이거는 진짜 박수 칠 만한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50% 이상 반토막 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 넘지만 저는 1,500포인트 아래로 빠질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1,500포인트 아래로 빠지면은 네. 망하는 거 아니냐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작년에 이미 1,400까지 1,400까지 빠졌잖아요.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망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까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주식에서 당황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배당 수익률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의외로 배당 수익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호재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아니 PBR, PER은 우리가 선진국가 이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보다 저평가돼 있는데 네. 배당은 더 높아요. 배당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가 2.0%를 기록을 했어요. 네. 배당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주식을 하나 고르면은 네. 2% 배당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선진국은 1.7% 주고 1년에 그리고 신흥국가는 1.9%. 1.9%. 그러니까 배당도 우리가 신흥국과 선진국보다 높고 또 신흥국과 선진국보다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굳이 해외 주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 안 해도 그냥 국내 주식만 해도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또 이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기회가 널렸다. 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은행, 증권, 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거는 보험은 진짜 좀 회사 자체도 안정적이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보험 주는 단점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재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성공과 실패 중에 태기를 해라 너. 네. 이거 아세요? 이 말 아세요? 모르시죠? 네. 뭐예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성공과 실패 중에 태기를 해라 너. 이거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성공과 실패 중에 태기를 해라 너. 이거 노래였는데 네. 성공과 실패 중에 태기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네. 이게 열심히 하면 성공을 선택하는 거고요. 네. 실패를 선택하는 건 열심히 안 하면 실패를 선택하는. 그것처럼 여러분이 재미와 수익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재미있는 걸 선택하잖아요. 보통은 재미있는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수익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보험이 상당히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인 5월에 코스피 200 지수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200 네. 지금 가치평가 상으로는 괜찮아요. 네. 괜찮고 뭐 양호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싸고 네. 싸고 고배당주들이 많은 네. 이 배당이 속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또 많이 올라 있고 저는 항상 비중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중이 지금 이렇게 막 비중을 엄청 늘리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만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더 오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걸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너무 이렇게 막 예측할 필요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한데 그게 또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리스크 관리만 하면은 이거는 돈을 무조건 버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무조건 더 이상한 것만 투자 안 하면 이상한 주식만 투자 안 하면요 그냥 중간만 가도 무조건 버는 시장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고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코스피 200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배당 수익률 높은 편인데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이 셀트리온의 네. 레키로나. 네. 이게 바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 결과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효능이 입증된 거죠. 이거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타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의료 현장에서 사용된 지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진짜 이게 효과적이구나. 진짜 좋다. 이게 확실히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좀 보시면요. 2월 17일 날 첫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5월이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2,633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고요. 자, 이 중에서 450명이 부산 의료원에서 레키로나를 투여를 받았는데 국내 단일 의료기관으로 최대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2,600명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뭐 좋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합니다. 상당히 또 좋은 좋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눈에 띄게 네.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쵸. 또 60세 이상의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에게도 지금 계속 투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그러니까 안 맞았을 때 치료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네. 이 맞으니까 레키로나주 맞으니까 확실히 빨리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빠르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들 만족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나라 내에서 나온 만큼 또 셀트리온은 글로벌 공급도 추진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럽 의약품 있죠. 의약품청 EMA의 3월에 이제 레키노나주 이거 정식 품목 허가 권고를 받았죠. 네. 그래서 저번에도 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굉장히 또 유럽 쪽으로 지금 발뻗어 나가고 있어요. 유럽 굉장합니다. 자, 유럽 개별 국가 사전 협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각각의 국가들과. 자,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협의를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하면은 또 해외 마케팅 업무를 아주 잘하는 또 영업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직원분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이런 굉장하고 또 10만 명 분의 레키로나 생산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FDA 인증을 받은 셀트리온 송도 공장에서 연간 15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에 달하는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수주 발주량이 더 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 일어난 것처럼 네. 공장은 없는데 네. 막 이렇게 막 지금은 너무 공급이 많아서 문제인데 예전에 공장이 부족한데 마스크 하니까 마스크 값이 막 뛰고 천장부지로 뛰고 그랬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그것까지 다 예상을 됐어요. 확신을 한 거죠. 우리가 만든 이 레키로나주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분명히 확신이 있으니까 공장도 막 증설해가지고 네. 300만 명 분을 연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치를 또 했기 때문에 판매만 그냥 원활하게 되면은 또 그냥 뭐 막 찍어내가지고 또 잘 판매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산과 판매 둘 다 원활하게 되고 있다. 판매만 되고 생산이 부족하면은 매출로 바로 이어지기 힘들고 또 생산만 되고 판매가 안 되면은 적자 나는 거죠. 엄청난 그렇죠. 적자가 네. 되는데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가 되는데 둘 다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생산과 판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게 사실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지금 주요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확보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력, 저번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시험 결과 그쵸. 바이러스 감소. 근데 네. 요거 썰이 있죠. 제가 그때 패럿 패럿. 족제비 했는데 족제비는 새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족제비는 새가 아니고 그 네. 너구리처럼 생긴 귀여운 동물인데요. 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동물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미어캣처럼. 네, 미어캣처럼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미어캣과 또 달라요. 미어캣과 다르죠. 어쨌든 그런 족제비과의 동물이 패럿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악재겠죠. 그 친구들 이제
희생을 해서 그쵸. 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좀 희생을 해서 우리 인간들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넋은 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숭고한 희생, 패럿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 엄청난 변이 바이러스 네. 우리가 또 타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또 살아갈 이런 생존의 길을 발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길을 닦고 있고 바이러스 뭐 6개 지금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또 유행하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네. 이스라엘은 지금 저희 마스크 요즘 벗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네. 거기서 다시 또 뭐 변이 바이러스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게 갑자기 또 줄어들었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 또 1년 뒤에 또 생길 수 있고 그쵸. 2년 뒤에 또 네. 이거를 계속 연구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있던 게 항체가 변이되고 1년 뒤에 변이되고 2년 뒤에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는 효능이 지금 있다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효능이 확 기존의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가 변이 바이러스는 효과가 X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로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관건은 뭐냐면은 연구 개발 R&D를 꾸준히 해야 돼요. R&D를 연구 개발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막강한 연구 개발진을 갖춘 게 바로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엄청난 이 직원들이 많잖아요. 네.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매출의 한 10% 이상을 계속해서 이 연구 개발을 하는데 투입을 합니다. 자금을. 결국 연구 개발하는 거는 1순위는 돈이에요, 돈. 연구 개발할 수, 네, 그렇죠. 좋은 연구원들 또 초빙해서 데려오려면은 돈 많이 줘야 되고 월급 많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물건, 뭐 기자재 이런 거 살려면 또 그러고 돈이 많은 셀트리온 돈도 많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해요. 연구개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나중에 또 바뀐다 그러면 또 개발해서 또 팔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매출이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얘기를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주가가 삼형제가 모두 지금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삼형제 주가가 모두 출렁이기는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런 만큼 이번 이슈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까요? 그쵸.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오늘 5%, 네. 5% 오늘은 맞아요, 올라요.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셀트리온의 발목을 붙잡았었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뭐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3일에 710억 원, 4일에 뭐 641억 원, 6일에 599억 원으로 국내 증시 상장 종목 중에 가장 컸습니다. 공매도 이쪽이. 야, 엄청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79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상위권,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위권 공매도 기록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공매도의 이런 이슈는 단기성 이슈다. 네. 단기성 이슈만 잘 벗어나면요,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고 어쨌든 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수 시즌이 되면은 반드시 올라간다. 오늘처럼 오늘 5% 가량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다. 호재는 계속 쌓여요. 호재는 쌓이는데 공매도는 지금 한번 빵 터뜨렸다가 이게 계속 부풀려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이렇게 벙 터졌다가 빅뱅이 일어났다. 공매도 빅뱅이 일어났다가 이 빅뱅이 일어나면 이게 꺼져요. 이렇게 연기처럼 꺼지고 호재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도 더 커지고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는 좀 반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모처럼 또 양봉이 또 크게 장대 양봉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장대 양봉 2개 최근에 나오고 또 음봉이 하나 꼈지만 이제는 음봉의 9거래일 연속 음봉 이거는 어느 정도 타파하는 장대 양봉 2개가 좀 우뚝 서면서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호재성 이슈인데요.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이 됐고 다른 나라에도 이제 수출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는 공매도 때문인지 잘 가지를 못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신진철망 펜스TV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송 전문가님, 대한유화 분석 부탁드립니다. SKI 테크놀로지와 공매도 영향인 건가요? 왜 이렇게 빠지죠? 매수가 31만 4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유화 30만 9,5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3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SKIT의 상장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상장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네. 네,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유화는 유화니까 네. 기름, 석유 뭐 이런 회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회사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분리막을 둘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자,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 바로 다음 주에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상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네. 5월 중순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분리막이 또다시 SKIT로 인해서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상장을 계기로 네. 대한유화의 분리막 소재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 2차 전지 분리막 업체 SKIT의 이 상장, 이것이 대한유화의 밸류에이션의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대한유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굉장히 또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대한유화. 그래서 상당히 싼데 최근에 좀 약세라고 보면은 뭐 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점. 그러니까 물론 2월까지 많이 올랐어요. 올해 2월까지 오르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한유화 자체는 굉장히 또 탄탄한 기업이고 석유화학 쪽으로 상당히 입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테마를 또 탈 것 같아요. 분리막 테마로. 분리막 테마, 이 대한유화가 분리막 PE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의외예요, 의외.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또 분리막용으로 전기차 이런 배터리 1위 업체가 또 대한유화다. 이런 걸만 봐도 SKI 테크놀로지가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대한유화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유화의 뭐 실적도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8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 석유화학 쪽으로도 뭐 지금 크게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유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잘 올랐어요. 잘 오르다가 올해 2월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이 121선을 좀 약간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지선으로 삼아 본다면은 121선이 되지 않을까. 요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21선이 어느 정도 지지선 삼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동평균선 자체에서도 크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괜찮은 상황이다. 괜찮은 상황이고 분리막 PE 쪽으로 세계 1위 거기다 석유화학 쪽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흑자 기조 보이고 괜찮습니다. SKIT 또 상장되면은 추가 상승도 보일 수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다. 뭐 매수가도 지금 현재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다가 한번 크게 팡 튀었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 이슈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에 상장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요? 이게 왜냐면요. 네. 좋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좋아요. 근데 오늘은 박스권에 대해서 네. 박스권이 언제 돌파할 것인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죠. 많이 해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네. 삼성전자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다 좋고 평택 2공장 가동도 되고 오스틴 공장도 가동되고 다 좋아요.
반도체라던가. 자, 그러면은 박스권 도대체 언제 탈피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게 1월부터 박스권인데요. 지금 상당히 4개월 동안, 네. 4개월 동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10나노미터, D램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메모리 제품 양산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증가세가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8만 원대에 묶여 있는데 8만 원대가 지금 4개월 동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한번 예전의 사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여기죠. 4개월 동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최악의 경우까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예전 사례인데 네. 예전 이때 요 구간입니다. 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네. 2만 원에서 3만 원대. 여기 보세요. 네. 요 노란색 칠한 게 요 2만 원에서 3만 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박스권이 2012년부터 네. 2017년까지 3만 원에서 고점 2만 원, 네. 2만 원대로 무려 5년 동안 5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네. 될 수도 있어요. 음. 솔직히. 그래서 주식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성전자에 베팅을 하실 때는 이 뭐라 그럴까? 너무 다이나믹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급등주라던가 폭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삼성전자. 네. 물론 작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급등주에 해당할 만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그랬었죠. 네, 왜냐면은 막 2배, 3배 올랐으니까. 네. 자, 근데 이 원래 삼성전자는 좀 무거운 주식이죠. 되게 그때는 이례적인 거였잖아요. 네, 무거운 주식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빠질 때마다 저점을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적립식으로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이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요. 포트폴리오에는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네. 꼭 뭐 5%, 10%는 무조건 가져갈 만한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또 펀드가 다 이렇게 편입이 돼 있고. 하지만 이 종목을 최악의 경우는 5년간 박스권 예전에 2012년에서 그렇죠. 2017년까지처럼 5년간 박스권에 놓일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과거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5년 동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의 경우에는 또 한 6개월 안에 또 다시 상승세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과 최선을 두 개를 좀 분석해 보고 이 중에서 최선이 나오면 좋은 거고 최악의 경우는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감안을 하고 멘탈 관리를 하자. 결국은 주식도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거를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자세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4개월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마지노선을 정해두시고 투자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세가 마감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